코스프로 1급 5회차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셨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될까라는 걸 구현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을 했든 일단은 제가 또 한번 방법을 알려드리면 다양한 방법으로 좀 알고 있으면 다른 문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정수값으로 넘버라는 것과 타깃이라는 게 주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수를 연산을 세 가지 종류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플러스 1을 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2를 하려고 해요. 이 세 개의 연산을 이용을 해서 이 넘버라는 걸 세 개 연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 타깃이라는 게 만들어질 텐데 그게 도대체 몇 번의 횟수를 거쳐야지 만들어질까라는 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처음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것과 같은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문제에 대한 게 명확하게 해설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는데 여기 안에서 예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있는 5라고 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곱하기 2를 하고 10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그 나온 10에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 2를 하면 타깃인 9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주어져 있는 이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더하기 1만 진행을 해서 타깃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연산을 어떤 순서로 하더라도 타깃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 넘버 가지고 제일 처음에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3개 연산이 있는 거죠. 플러스 1을 할 거고 마이너스 1을 할 거고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여기에 있는 연산 중에 어떤 거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3개를 적어놨는데 무조건 만약에 이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 가지고 모든 경우를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플러스 1을 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또 연산을 할 수 있죠. 여기다 플러스 1을 하고 마이너스 1을 하고 곱하기 2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순서가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플러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나왔었던 거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곱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했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몇 번 거쳤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는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하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를 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하고 곱하기 2를 하고 이게 몇 번 걸칠지는 몰라요. 이거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샘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5라고 되어 있는 형태 이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실제 구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라는 걸 적어보기 위해서 제가 절차를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주어진 숫자는 5죠. 주어진 숫자는 5로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6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4가 나와요. 그리고 곱하기 2를 하면 10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이든 무조건 이건 연산이 한 번 일어난 거죠. 누가 됐든. 그 다음에 가서는 아직 타겟에 우리가 원하는 9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이 타겟인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6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4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10을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해봐야 되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6을 가지고 다시 또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그럼 7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할 거예요. 5가 나오죠.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12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필요하죠.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5가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할 거예요. 3 곱하기 2를 해서 8이 나왔어요. 이것도 가능하죠.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1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을 해서 9가 나오고 곱하기 2를 하면 20이 나오죠. 그럼 지금 보여지는 이 값들은 무조건 누가 됐든 연산은 2번 일어난 거죠. 얘 6을 통해서 만들어졌든 4를 통해서 만들어졌든 10을 통해서 만들어졌든 2번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네 라는 걸 찾아서 그때까지의 연산이 2번이었다 그러면은 이걸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밑에 있는 부분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랬을 때 더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1을 하면 8이 나오고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14가 나오죠. 이걸 계속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어디 있냐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값이 어디 있고 그때 연산 횟수가 몇 번 일어났냐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것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를 다 해봐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게 다 끝나야지 그 밑에 있는 단계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연산 순서로 따져보면 5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 제일 먼저 6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5라고 되어 있는 거에 마이너스 1을 해서 4가 나와야 되고 5 곱하기 2를 해서 10이 나오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여기까지는 지금 1회 연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6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 얘네들이 와야 돼요. 그러면 7이 만들어지고 플러스 1이에요. 5가 만들어지고 12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부분은 2회 연산을 한 거예요. 여기 뒤쪽에 4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거 5, 3, 8이라는 거 있겠죠. 이것도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한 번 일어났고 이 부분에서 2번 일어난 거죠. 연산. 뒤에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럼 제가 왜 이걸 옆으로 적었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것까지 일단 우리가 원하는 값 있는 것까지를 적어 볼게요. 20이에요. 이거는 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연산은 2번 일어난 거예요. 이 값인데 지금 처리해야 되는 순서를 순서대로 적어 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순서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있는 값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제 이 구조를 봤을 때 생각이 나면 좋은 게 Q예요. 왜냐하면 Q라는 거는 무조건 값이 들어가게 되면 먼저 나와요. 1이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7이 들어갔다. 순서가. 그럼 1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5가 제일 먼저 이건 주어진 값이니까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2를 한 연산을 했다. 그 결과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한 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다섯, 여섯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순서인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의 횟수는 여기에 있는 건 1회, 이 부분까지는 2회가 되는 거죠. 그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구조를 제가 여기 있는 구조를 제일 처음에 5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걸 리스트에다 이렇게 넣었다고 해볼게요. 리스트에다가 플러스 1 한 거 6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연산 순서는 지금 5에서 제일 처음 연산이 된 거였죠. 그래서 2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에도 2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10에 2를 넣을 거예요. 이 연산된 결과에다가 현재까지 몇 회 진행했다라는 걸 뒤에다가 하나를 더 넣었다고 해볼게요. 뒤에 있는 것도 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 7이라는 값은 2회예요. 얘 다음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5는 2회예요. 12도 2회죠. 그래서 매번 이 연산한 순서대로 값과 현재까지 연산을 몇 번 했는지에 대한 그 두 개의 값을 리스트에다 놓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일 때 순서상 봤을 때 이 뒤쪽으로 쭉 들어가서 보면 5하고 2가 들어갔겠죠. 같이 2가 들어갔을 거고 3, 8이 들어갔을 거예요. 3하고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8하고 2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11하고 3이 2가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가 다 2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9하고 2가 들어갔고 20하고 2까지 들어간 걸 적어 볼게요. 그럼 순서상 봤을 때 얘가 제일 먼저 처리된 거고 그 다음 처리 이 순서를 리스트에다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처리하다가 9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네. 그러면 실제 값은 뒤에 있는 이 횟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도 되겠죠. 파이썬의 리스트라는 구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이 파이썬은 장점 중에 하나가 리스트에 값을 넣을 때 appen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쵸? 리스트는 만약에 s라고 되어 있는 거 있다. 이 s라고 되어 있는 거에 append 함수를 쓰게 되면 여기 안쪽에 처음에 뭐 5를 넣겠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제일 끝으로 무조건 들어가죠. 삭제할 때는 대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누구를 삭제할 것이냐라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로를 넣게 되면 뭐가 삭제가 될까요? 이 값이 삭제가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있는 값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연산을 할 때마다 순서대로 append로 넣을 거예요. 그럼 뒤로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앞에서부터 하나씩 빼서 여기에다가 이 세 개의 연산을 할 거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2를. 그러면서 현재 지금 6에 1회 진행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거 여기 뒤쪽에 플러스 2를 한 거 뒤쪽에다가 현재 있는 이 값에 플러스 2를 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6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재 있는 횟수에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들도 다 2가 되겠죠. 그 밑에 진행이 있는 거, 요 밑에 그림을 여기까지 요 밑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 뒤쪽에 다시 오겠죠. 이거는 지금 8인데 그 전에 있었던 거, 요 7로 인해서 만들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을 넣는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대신에 리스트 한쪽에 굳이 이건 처리했는데 남아있으면 뭐 남아있어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있겠지만 매번 앞에 있는 걸로 삭제하는 방법을 써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아니면은 요 인덱스 관리를 또 해줘야 되니까 앞에 있는 거 이거에 대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없애버리고 새로운 값을 연산한 거는 뒤쪽에다 넣어주는 방법을 써볼 거예요. 리스트의 장점을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연산된 결과 값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연산된 결과가 현재까지 몇 회를 진행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순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횟수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에다가 두 개 값과 연산된 값과 횟수를 같이 저장하는 방법을 써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Q를 자유자재로 많이 써봤다 그러면 그 Q라고 되어 있는 특징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스트가 익숙할 거예요. 아마 리스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그 리스트 안쪽에는 Q를 구현할 수 있게끔 해준 append라는 것과 대리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두 개만 적절하게 쓰게 되면 Q의 특징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answer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이거는 놔두고, 제일 처음에 비어있는 Q를 하나 만들 거예요. Q 역할을 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이 Q라고 되어 있는 개념은 잊어먹으세요. 여기에다 이제 값을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뭔가가 있었던 거. 있었죠? 이 부분에 넘버라는 것과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두 개는 지금 0 이상이고 만 이하의 값이 되어야 되죠. 이건 조건 처리할 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딩 할 때 조건으로 넣을 거고, 비어있는 거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넘버라는 게 왔었죠. 이 넘버라는 걸 Q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Q.append에서 여기에 현재 있는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 하고, 아직은 이거는 한 번도 진행을 안 한 거죠, 연산을. 그래서 0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게 이제 세개 연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죠. 그럼 세개 연산은 일단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무조건 하나의 순서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값이 있는 거, 이걸 빼가지고 그 값에다가 3개 연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뺀다는 건, 리스트 안쪽에서 뺀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이 값을 만약에 X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 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형태가 리스트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구조를 보고 필요한 값들 넣어볼게요. 처리를, 이 값이, 여기에 있는 값이 타겟이면 굳이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이 5예요. 여기에서 5예요. 그럼 굳이 한 번도 진행을 안 해도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Q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값을 지금 빼게 되면 매번 판단을 할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는 if을 가지고 이 x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넘버가 들어가 있는 값은 요 0이라고 되어 있는 위치에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타겟이냐 라는 걸로 판단을 할 거예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x1에 있는 게 값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제 x1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문이 필요해요. 근데 일단은 필요한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타겟이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이 x0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첫 번째 연산이 플러스 1이었었어요.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근데 조건이 방금 만 이하의 값이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플러스 2를 했는데 이 값이 만 이하의 값이에요. 그러면 그 값을 이제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 Q에다가 다시 넣을 거예요. 그럼 뒤쪽으로 들어가겠죠. Q에다 넣는데, 지금 넣는데 값을 잘 보면 원래 처음에 X0에 있는 거에다가 지금 플러스 2를 한 거죠. 이 플러스 2를 해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횟수가 지금 현재까지 몇 번이냐라는 걸 넣어줄 거예요. 그 횟수는 뒤쪽에 있는 게 횟수예요.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거는 현재 있는 x 1에다가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리스트로 가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거는 원래 여기 있었던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연산한 결과, 플러스 1 한 연산한 결과를 넣을 거고, 뒤쪽에는 무조건 이거에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3개를 다 해줘야 되죠. 3개를 연산을 그 다음 연산이 마이너스였었죠. 얘는 마이너스를 하겠대요. 현재 있는 거 똑같은 값에다가 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을 할 거고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을 할 거예요. 이건 당연히 현재 있는 거에 플러스 1이니까 얘하고 똑같아요. 다시 하나를 더 적어볼까요? 곱하기 연산을 할 거예요. 이거는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2 연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 3개는 무조건 진행된 횟수가 똑같아요. 지금 있었던 거 이거에서 한 번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범위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나 곱하기는 값이 커지죠. 커지기 때문에 만보다 적은지를 비교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적어지고 있죠.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 중에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이걸 진행을 할 건데 언제까지 진행을 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진행을 할지 모른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while문이죠. while문을 줄 거고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조건은 일단은 Q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크기가 0보다 크면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여기에서 지금 값을 하나 넣어놨기 때문에 Q의 사이즈가 0보다 커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탭해서 들어가야 되죠.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값 하나 넣어놨었던 걸 가지고 왔어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5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니까 그거에서 각각의 연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산하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거에 타깃이냐라는 걸 판단을 하려고 넣어 놓은 거고 만약에 판단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를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 자체, 이 조건 자체가 만족을 해서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뽑았어요. 뽑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거에 X에 들어가 있는 그 값 중에 두 번째 있는 게 횟수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빠져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안쪽에 answ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줘야 될 게 현재 찾아졌었던 거에 X에 1번에 있는 그 횟수를 넘겨줄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수에 대한 영역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 이 X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값을 여기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개념이 X 안쪽에 0에는 값이고 1에는 횟수예요. 그 횟수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서 리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완성을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이제 완성을 해보고 다시 볼게요. 그래서 X 여기에서 왜 이게 왔는지에 대한 건 이해가 되셨죠? 그런 다음에 지금 Q라고 되어 있는 거 안쪽에다 계속 값을 넣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연산을 했다 그러면 그 값은 굳이 여기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삭제를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백업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값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버릴 거예요. 삭제를 할 때 Q에 있는 것 중에 재료라는 걸 제로에 들어가 있는 값을 삭제할게요. 매번. 왜냐하면 우리가 값을 넣을 때 연산한 3개에 대해서는 어펜드에서 넣어줬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삭제를 할 때는 제일 앞에 가장 먼저 연산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있었죠. 얘를 먼저 해야 돼요. 5라는 거에서 플러스 연산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라고 되어 있는 걸 제일 먼저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뽑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거 어펜드에서 넣은 거고 마이너스 한 거 넣은 거고 곱하기 한 걸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연산된 거는 이 단계가 처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3개를 넣어놨으니까 현재 여기서 하나를 뺐으니까 이 시점에 X에서 del 하면은 지금은 이 Q 안쪽에 리스트 안쪽에 값이 하나도 없겠죠. 삭제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3개를 넣었으면 3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다시 while문으로 오겠죠. while문으로 와서 Q가 지금 사이즈가 0보다 커요. 3개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까 그 상태에서 제일 먼저 있는 걸 백업 받고 삭제하겠다 그러면 요 6이 들어가 있는 위치, 물론 값이 들어가 있는 건 6하고 1하고 두 개가 같이 있는 요 형태가 되겠죠. 그걸 X에다 백업을 해 놓은 거고 삭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산한 거는 굳이 채워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타겟으로 그 중에 제로에 들어가 있는 값이 타겟이냐라는 거 판단한 다음에 아니죠. 그럼 다시 또 이 6에 대해서 3개 연산한 걸 뒤쪽에다 어펜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처리하면 실제로 지금 리스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값은 2개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 6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 3개가 또 있어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 형태로 해줄 거예요. 이거 좀 이따 출력을 한번 하고 봐볼게요. 일단은 결과를 한번 보고 원하는 형태로 나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2하고 3이 나와야 돼요. 2하고 3이 나왔죠. 확인하기 위해서 요 Q라고 되어 있는 실제 리스트죠. 리스트의 상태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일 처음에 이 부분에서 Q는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비어있는 텅 빈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매번 Q에 대한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넣어 놓게 되면 지금 하나가 들어갔죠. 굳이 여기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while문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while문에서 하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딜리트를 했죠. 딜리트를 하고 3개를 넣은 상태로 다시 while문을 돌겠죠. 그럼 여기에서 현재 3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del하고 6하고 1하고 되어 있는 상태 때문에 어펜드 된 결과가 또 나오겠죠. 이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많아지니까 밑에 있는 거 이건 잠시 닫아 놓을게요. 결과를 밑에 있는 얘하고 같이 봐야 되죠. 여기서 지금 프린트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Q에 하나를 넣어 놓은 거죠. 무조건 이거는 현재 처음에 주어진 숫자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 횟수는 없는 거죠. 오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3개 연산 비교를 했는데 아니니까 3개 연산을 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문제에 있는 순서대로 곱하기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하고 여기에서 진행한 거에 대한 단계를 111 적어줬어요. 그리고 while문이 돌았어요. while문이 돌면 여기서 빠져나온 건 6하고 1 있는 거 얘가 제일 먼저 있으니까 이게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 빠져나온 거에 대한 결과는 X가 있을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 요 2개가 남아있는데 그런데 6, 1 때문에 3개의 연산이 또 이루어지겠죠. 근데 3개 연산이 6에서 플러스 1한 거, 마이너스 1한 거, 곱하기 2한 거, 그리고 뒤에 있는 건 2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곱하기 하고 현재까지 상태는 2번이다 라는 게 왔어요. 그럼 다시 또 while문이 돌겠죠. 이번에는 얘가 빠져나올 거예요. 이게 빠져나오면 똑같이 이것도 4에 대해서 무조건 현재까지 횟수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1 한 거를 그 다음 단계에다 넘겨줘야 되죠. 그럼 4에다가 5 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거, 곱하기 한 거. 횟수는 2번 해서 이만큼이 전달이 되겠죠. 루프가 돌 때마다 하나씩 뽑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가다가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이 9예요. 9라고 되어 있는 값이 어딘가 들어갔겠죠? 여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 있으면 우리 현재까지 이 부분까지 진행된 건 2회 진행했구나 라는 거, 이걸 찾으려고 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타겟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타겟을 만들기까지 몇 번을 진행했냐, 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지금처럼 횟수랑 같이 묶어서 가지고 다녀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리스트도 아주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의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클래스로 만들어서 클래스 안쪽에 value하고 그 다음에 CNT 몇 번 사용을 하는지, 지금 횟수가 몇 번 도는지 이걸 같이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 객체를 넣어놓고 클래스 객체를 뽑아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리스트의 특징을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지금처럼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이건 참고로 한번 봐보세요. 이걸 잠시 닫아놓고 다른 코드를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똑같은 거를 구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절대로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랬었죠. 이 방법도 같이 넣어 놓을 거예요. 한번 잘 보면 Q를 이용했어요. 방금 전에 했었던 이 기능이 결국에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Q라는 자료 구조의 특징을 이용을 한 거예요. Q는 제일 먼저 넣는 걸 제일 먼저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Q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임포트해서 Q라는 거 모듈을 쓰게 되면 그 안쪽에 Q가 있어요. 이걸 쓴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것도 횟수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많은 코드 안쪽에서 이런 방법도 쓸 것 같아서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비지티드라는 게 있죠. 이 비지티드에 0부터 10,000까지 넣었대요. 그럼 인덱스는 0부터 10,000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놨냐면, 문제 안쪽에 여기 지금 문제 안에 최대값이 10,000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결과값이 10,000이라는 값까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지금 인덱스 10,000까지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인덱스라는 걸 뭔가의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만들어진 게 10,000개를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계속 가겠죠? 그럼 가장 먼저 5라는 값이 왔었죠, 앞에? 그럼 5라고 되어 있는 값, 5라고, 처음에는 다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죠. 0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 5라고 되어 있는 값에다가 2를 넣겠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2를 하면 6이 되죠. 6이 되면 방금 전에 있었던 이 값에서 플러스 1을 해서 여기다 써주겠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면 4가 되죠. 그럼 이 값에서 4가 됐으니까 요 4의 위치 여기다 2를 넣겠대요.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5에서 곱하기 2 10이니까 현재 있는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1 더해서 여기다 2를 주겠대요. 그러니까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같은 레벨인 거예요. 이것까지 진행할 때는 첫 번째 있는 5에서 2만큼 왔다. 근데 실제로 1회 진행한 거죠. 근데 왜 1이라고 줬냐면, 처음에 이걸 초기값을 0으로 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1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비지티드 탁에 우리가 원하는 이 9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얼마의 값이 와 있는지를 계산하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하겠대요. 왜냐하면 시작을 0부터 해야 되는데 다른 값이 이미 초기화가 0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거, 그러니까 무조건 연산을 하게 되면 그 연산된 거에 인덱스 값으로 쓸 거고, 방금 전에 x로 왔었던 거에 들어가 있는 x가 5가 있었으니까 5에 들어가 있는 이 값에다가
플러스 1 한 거를 넣어 놓겠대요. 이런 방법들도 써요. 아마 이거는 지금 YBM에서 솔루션으로 줘놨던 게 있었는데 이게 더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방법을 제가 하나를 더 놓은 건데,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안쪽에서 이게 지금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그 카운팅 하는 리스트이죠. 얼마, 5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세 개의 연산을 하는데 얼마만큼씩 진행했냐라는 걸 카운팅 하려고 하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현할 때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오류라든지 빈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해서 봐두면 좋으니까, 결국에는 똑같아요. 연산은 색이 필요한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이미 이 값이 어떤 연산된 한번 절차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거, 그것도 판단을 하려고 비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의 값을 0과 같냐라고 비교를 해놓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같죠. 이 Q라는 거에 Q를 썼기 때문에 put해서 가지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이 put해서 지금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get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Q는 get 하게 되면 그 값 자체가 X에 리턴되고 동시에 없어져요. 그 특징을 이용을 해 놓은 거고, 굳이 이렇게 Q를 안 쓰려고 저는 여기에서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제일 앞에 값을 가지고 오고 삭제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거하고 똑같은 역할이 될 거예요. 이 두 개의 코드를 같이 다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자체의 특징들도 잘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